어떤 여성들은 왜 전통적인 길과는 다른 삶, 즉 정해진 배우자 없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욕망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로움이나 선택지의 부족에 있지 않으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랑 경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성이 의식적으로 배우자 없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되찾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되찾음은 박수갈채, 인정, 심지어 동료애로 보상받지 못한다. 대신 침묵, 내면의 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진정한 크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유의 형태를 가져다 준다. 이 여성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것이다. 그녀는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따뜻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데 질렸을 뿐이다.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 파트너십이 필요 없는 여성에게는 매우 불안한 무언가가 존재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통제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깨고 감정적 의존이라는 신화를 폭로하며 꾸밈없는 진실을 드러낸다. 많은 남성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며 많은 여성들은 이제야 비록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원전 775년부터 기원 후 1960년까지 살았던 저명한 심리학자 카를 융은 우리가 부정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그림자가 된다라는 말을 남겼다. 어떤 면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 여성들은 사회의 집단적인 그림자를 반영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을 구체화한다. 그들은 사랑을 갈망하지 않고 결정을 속삭인다. 그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물러선다. 그들은 동화 속 왕자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개인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서둘러 누군가를 찾으라고 강요하지만 이 여성들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배우자 없이 사는 여성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 이 차원에서 그녀는 간청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그녀는 애원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녀는 외부에서 확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만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그토록 많은 비판, 편견, 분류 시도를 불러일으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겉보기의 부재 뒤에 충만하고 자신을 초월하며 전통적인 감정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무 사랑이나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랑을 갈망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녀의 삶에 들어올 때까지 그녀는 굳건하고 완전히 자기 안에 머무른다. 어쩌면 이러한 삶의 방식은 아직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장, 자존심, 심지어 숨겨진 결핍의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지고 무시하려고 해도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이 고요한 길이 가장 중요한 사랑, 즉 자기애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 혼자 사는 여성을 둘러싼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보호된 공간, 성격이다. 그리고 이 공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차갑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심지어 거만하다고 부른다. 그러나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여성이 세상을 멀리하기 위해 이 요새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칼 융은 우리 안에서 마주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한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그것이 많은 여성들이 외로움을 부재와 혼동하는 이유일 것이다. 사실 외로움은 자기 인식의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이 여성은 시선을 안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곳, 자신의 무의식의 광활함 속에서 그녀는 수년 동안 피했던 유령들, 즉 어린 시절의 상처, 말하지 못한 버려짐, 사랑으로 위장한 의존성과 마주한다.
파트너 없이 사는 그녀의 결정은 벌어진 상처의 결과가 아니라 마침내 완전히 치유된 흉터의 결과였다. 그녀는 결코 사랑을 믿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잘못 판매된 사랑, 그리고 그녀를 끊임없이 내면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만두었을 뿐이다. 이 여성은 혼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잃을 때까지 사랑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주었고 결코 제공되어서는 안 될 빵 부스러기를 구걸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어났다. 이 깨어남은 갑작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고통을 멈추고 대신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일련의 실망이었다. 이제 그녀에게서 보이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함이다. 그리고 성숙함은 종종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성숙함은 존재감과 깊고 꾸밈없는 진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 사회나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성을 갈망한다. 그녀는 더 이상 헛된 약속에 눈이 멀지 않고 진실하고 확실한 존재에만 눈이 멀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그녀는 구원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매력이나 듣기 좋은 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사람이 거의 없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며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그녀가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이 이러한 내면의 완전함을 이루면 세상에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즉 감탄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 완전함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탄을, 여전히 절반으로 살아가며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하게 해주기를 헛되이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누군가를 완전하게 해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미 자신을 찾은 누군가와 함께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이 그녀의 삶에 들어올 때까지 그녀는 혼자 남는다.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충성심 때문에 이 여성은 숨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보호할 뿐이다. 물러서는 것과 자기 보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 미묘한 차이를 세상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파트너십에만 존재한다고 여전히 설교하는 세상. 파트너가 없는 사람들을 실패의 징표인 것처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세상.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카를 융은 관습이 지배하는 곳에는 진정한 것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관습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본질에서 비롯되어 산다. 그녀는 종종 당신은 너무 까다롭다 또는 당신은 좀 더 마음을 열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와 같은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조용하고 확고하며 거의 아이러니한 미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요구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절대적인 최소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녀가 인정받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필요한 최소한. 그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녀처럼 내면의 작업을 수행하고 이미 자신을 만난 사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불러일으키는 불안감은 그녀가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구체화하는 것에 있다. 그녀는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그것은 가면을 찢어버린다. 여성의 불안감에서 이익을 얻는 남성들은 위협을 느낀다. 여전히 외부의 확인에 의존하는 여성들은 평가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녀는 대립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기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해방된 사람의 진정한 존재는 여전히 내면의 사슬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혹한 거울이다. 이 여성은 서두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과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만의 내면의 리듬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모든 것을 즉시 갖고 싶어 하는 사회에서 조용한 분노를 촉발한다. 그녀는 세상이 산만함을 쫓는 동안 깊이를 찾는다. 그녀는 세상이 피상적인 가용성만 제공하는 동안 존재감을 원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다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흥미롭게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영혼의 연결을 갈망한다. 그녀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게임이 아니라 순수한 진실이다. 그녀가 거리를 둘 때 그것은 연출된 드라마가 아니라 순수한 자기 보호이다. 그녀가 내면적으로 공허한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보다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할 때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수정처럼 맑은 명확성이다. 그리고 고통과 끊임없는 헌신으로 얻은 이 명확성이 그녀의 가장 큰 혁명이다. 그녀는 기쁘게 하거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산다. 그리고 진정한 존재라는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 그녀는 수능 시스템에 매우 위험하게 된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외로움이 아니라 그녀 내면에서 찾은 깊은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외부를 보는 자는 꿈을 꾸고 내면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기 발견의 여정을 그녀는 시작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의존성을 드러내고 직면하며 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실패의 징표인지 자유의 표현인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질문해 왔습니까? 파트너가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자신을 변명해야 했습니까? 이 여성 또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짝을 이상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 짝들이 깊이 불행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거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자신과 엄숙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여성의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날들, 그리움의 순간들, 침묵으로 가득 찬 밤들이 있지만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더욱 커지는 내면의 힘 또한 존재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은 가두거나 소유하거나 조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찾는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억압하지 않고 지탱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그녀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혼자 성장할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깊은 진실성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융의 개성화 개념을 생생하게 구현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부서지고 자신의 그림자 측면에 맞서 싸웠으며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반쪽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깊은 연결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불행히도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결핍, 소유욕 또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녀가 오늘 혼자 걷는다면 그것은 그녀의 모든 발걸음이 내면의 성장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아니오는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선택하는 모든 부재는 사랑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태어난 이 확신은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되찾은 여성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명확성과 진정성 때문입니다. 오늘 파트너 없이 살아가는 여성은 한때 사랑을 간청했던 여성과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고 바로 그 부서짐이 그녀를 해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붕괴 속에서 영혼이 재정렬되고 진정한 운명을 찾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한때 하늘까지 닿기를 원하는 나무는 뿌리 또한 지옥까지 뻗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사의 지옥으로 내려가 태고의 두려움, 물려받은 고통, 그리고 자신만의 것이 아닌 이전 모든 여성들의 트라우마에 맞섰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패턴을 깨고 항상 똑같은 유해한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구원하거나 감정적인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타협하는 것을 멈추고 더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자 세상은 그녀가 틀렸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시면에 거주한 사람은 더 이상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묵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자신의 존재의 안락한 따뜻함으로 자신을 감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여성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더 이상 짓밟히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과 마음이 찢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마음을 열지만 진실성과 진실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오은 상투적인 문구나 헛된 약속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존재와 단순한 역할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직관은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에너지는 매우 민감한 필터가 되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을 그녀는 멀리서도 감지하며 주저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멀어집니다. 그녀의 변화는 비상적이거나 순전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원형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그녀가 고대의 지혜, 즉 여성은 봉사하거나 적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뛰어넘어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깊은 기억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만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쳐 흐르고 자신의 모든 풍요로움을 펼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자주적인 야생의 여성이 깨어났습니다. 어쩌면 혼자일지 모르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는 여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큰 것, 자신의 운명과 내면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녀를 틀에 가두고 차갑거나 까다롭거나 무정하다고 낙인 찍으려 해도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소속되거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삽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심을 받기 위해 싸우지 않고 자연스러운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녀는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논리의 역전이 여성성을 여전히 통제하거나 억압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짐작하는 곳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해방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그녀는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서 더 이상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진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박수갈채나 공개적인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내면의 안전은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침묵 속에 그녀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칼 융은 한때 우리가 내면에서 직면하고 통합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충실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운명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부러워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속으로 공허함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서 자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존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가 진실의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노나 원한으로 반응하지 않고 너무 자주 자신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똑같은 고통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존엄성을 가지고 물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여성이 사랑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포옹받고 만져지고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거나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은 틀에 맞추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녀는 자신 전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만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상대방에게 피상적인 낭만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깊은 자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동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연결, 지배나 복종이 없는 교환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두 파트너는 서로를 축소시키거나 부정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감정적인 빵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것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실로 순수하고 꾸밈없는 형태의 자기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여성 원형의 부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피상성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영혼의 깊이 속으로 뛰어들기로 선택한 여성,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쳐 존경을 요구하기 시작한 여성,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자기 부정이나 자신의 정체성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선호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러한 본질적인 진실을 인식하면 그녀의 모든 우주가 변화합니다. 그녀는 들리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말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가 나타나는 곳마다 분위기는 미묘하지만 눈에 띄게 변화합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한때 하늘까지 닿기를 원하는 나무는 뿌리가 지옥까지 뻗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을 그녀는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의 지옥으로 내려가 태고의 두려움에 맞서고 물려받은 고통을 느끼고 자신만의 것이 아닌 이전의 모든 여성들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투쟁을 겪었던 트라우마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유해한 관계의 악순환을 끊어냈습니다.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치유하고 감정의 찌꺼기로 만족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그녀가 틀렸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에 시달렸을지 모르지만 점차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강한 인식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내면의 불멸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의 내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더 이상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묵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스스로에게 따뜻함과 안도감을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여성은 도달할 수 없거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더 이상 소유되거나 이용당하거나 조종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과 자기를 포기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성과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지만 암기된 연설이나 공허한 약속에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존재와 단순한 연출의 차이를 구별할 만큼 충분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직관은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에너지는 매우 민감한 센서가 되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지 않고 진정성이 없는 것은 즉시 알아차리고 물러섭니다. 그녀의 변화는 피상적이거나 순전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전형적인 것입니다. 마치 여성이 순응하거나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펼쳐지기 위해 태어났다는 깊은 기억, 즉 고대의 지혜에 접근한 것과 같습니다.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고 자신의 모든 내면의 풍요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기억했을 때 그녀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섰습니다. 야생의 여인이자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신과 평화로운 여인, 길을 잃은 느낌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더 큰 무언가, 즉 자신만의 고유한 길과 내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녀를 말로 표현하고 차갑거나 어렵거나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묘사하려 해도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거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가장 힘든 내면의 전쟁에서 살아남아 자신에게 평화롭게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그녀가 반대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녀의 본질에 통합함으로써 전체성을 이루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여성은 결코 사랑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축소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거나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불균형한 관계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자신의 본질이 검열되거나 평가되거나 특정한 형태로 강요되지 않는 사랑, 즉 빛과 그림자 모두가 될 수 있고 웃고 울고 침묵과 폭풍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즐거운 것만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달콤함과 조화를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며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쓴맛과 어려움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는 반쪽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완전하고 보살핌이나 보호로 위장한 감옥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자유롭고 피상적인 관계나 의미 없는 관계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예민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때로는 아프고 외로워 보이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발견과 홀로 서는 이 길을 갈 만큼 강합니다. 이것은 깨어난 영혼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즉각적인 확인을 포기하고 자신 안에 더 깊은 진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하기 위해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 구부리거나 부러뜨릴 수 없는 여성, 특정한 형태로 찍어낼 수 없는 여성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낡은 패턴을 깨뜨리고 여성이 혼자가 아니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감정적 계약을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러한 계약을 깨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때 필연적으로 다른 여성들이 그녀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배 시스템에게 위험하고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때로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지만 항상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항상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삶에 들어올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그녀의 자아를 축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성이 혼자서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면 세상은 그녀가 틀렸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일어서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자부심이나 반항이 아니라 고독의 침묵 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희귀한 형태의 지혜입니다.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지혜, 즉 가면 없이 타협 없이 진실한 자신이 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녀의 심장에서 뛰는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외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실은 시끄럽거나 외부로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한 없이 문을 닫는 방식, 공간이 더 이상 그녀를 먹여 살리지 못할 때 물러서는 방식, 또는 옆에 아무도 없이도 깊은 평화 속에서 미소 짓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홀로 있음이 흠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성의 신성한 맹세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여성의 영혼은 굽히지 않고 꺼지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반짝이는 플라스틱 왕자와 비상적인 쇼윈도 사랑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에 이 장막 뒤를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는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이해가 그녀 안에서 꽃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결핍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변하고 기다림은 자기 발견에 의미 있는 길이 되며 고통은 귀중한 가르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한때 속박하고 제한했던 것이 이제는 자유롭게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당신 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불안감, 그 작은 불꽃을요. 어쩌면 그것은 기억, 오래된 상처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향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한때 알았던 여성이나 당신 자신이 된 여성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깊이 인식되고 보여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낡은 형태나 엄격한 범주에 맞지 않는 무언가, 당신이 허용하고 공간을 내어준다면 사랑,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혼자서 자신의 길을 가는 이 여성은 단순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 프로필이나 특이한 생활 방식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감정적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그녀는 서두르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정당화할 필요 없이 자신을 재창조하고 구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그녀는 앞서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길을 갑니다. 오염되지 않고 불가침한 길을요. 그리고 이 길에서 그녀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깨어나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진정성과 성취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작고 희망찬 빛을 밝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과의 사랑스러운 화해에서 시작되어 침묵, 존재, 꾸밈없는 진실로 자양분을 얻는 사랑 말입니다. 협상할 수 없고 간청하지 않으며 가면이나 거짓된 외관 뒤에 숨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아직 당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여성이 먼저 되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적절한 순간에 당신에게 다가왔거나 당신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당신 안에 누군가를 깨웠다면 그것들을 당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기억해야 하는 다른 여성들과도 이러한 깨달음을 공유하십시오. 행동과 결정이 가장 깊은 확신과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영혼을 건드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속 울려 퍼지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